네, 안녕하세요. 리치 드리머입니다. 대전이 규제지역 해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아파트 공급이 좀 있었습니다. 4개 단지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공급이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단지가 공급이 됐는데요. 어떤 분들은 청약에 당첨이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계약을 안 하실 분도 계실 거라고 보입니다. 운이 없어서 청약에서 떨어지시거나 아니면 당첨이 되긴 했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약을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대전 아파트가 추후 분양할 단지들이 쭉 많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거, 그리고 제가 뭐 설명하는 단지들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제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하고 공공분양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 외에도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규제지역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날아간다 하더라도 6개월 이상의 청약통장만 갖고 있으면 1순위 자격을 회복하다 보니까 빠르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금액을 좀 맞춰 놓으신다든가 빠르게 청약통장을 다시 만드신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다시 1순위 자격을 얻는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다 보니까 이 내용을 잘 보시고 내가 추후 이 아파트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는 단지가 있으시면 그 단지의 분양 일정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대전 교정대상지역 해제 이후에 아파트들이 우미린 트릭쉐이드를 시작으로 하카포레나 1단지, 둔산 더샵 엘리프, 갑천 이블록, 트리플시티 엘리프 같이 쭉 분양이 됐었죠. 우미린 트릭쉐이드 같은 경우는 84C와 D에서 2순위까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달이 나왔고요. 그리고 201제곱미터가 6.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높은 가격이었죠. 대전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보였었는데요. 84A 기준으로 평당 1939만원이라는 높은 가격의 분양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 외에는 선방을 했다고 봅니다. 11월 18일 어제가 정당 계약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이 계약을 하셨을지가 궁금한데요. 만약에 계약을 하시지 않고 청약통장을 포기하신 분이 계시다면 추후를 준비하셔야겠죠. 총 1100세대 일반 분양 중에서 통장은 2400개가 들어왔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카포레나 1단지는 성적이 처참합니다. 중도금 무이자라는 유인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84A는 2순위까지 미달이 됐고요. 84B타입은 2순위에서 경쟁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776세대를 일반 분양했는데요. 그 중에 721개의 통장이 들어왔다 보니까 전체적인 미달이었죠. 11월 30일 날이 정당 계약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민들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막 인기가 많은 아파트라면 추후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현재 분위기는 안 좋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계약을 할 텐데요. 이제 하카포레나 1단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 금액은 우미린 트릭쉐이드에 비해서 굉장히 쌌습니다. 한 350만원 정도 저렴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아마도 우미린 트릭쉐이드의 도시의 확장성 아니면 인근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우미린 트릭쉐이드에 비해서 조금 약하게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용문 1, 2, 3구역 둔산 더샵 엘리프 같은 경우는 특별공급에서 미달이 나오면서 미달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미달이 나오지 않고 전체 경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발생했던 타입은 59A 타입으로 11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이 너무 세게 나왔다 보니까 84보다는 59나 72로 선택하는 세대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1123세대 모집에 6500개의 통장이 사용됐다 보니까 1년 전만 해도 이런 성적을 거둘까라는 생각이 됐지만은 그동안 단지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성적을 거둔 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날 당첨자가 발표되고 12월 13일까지 계약일인데요. 여기도 아마도 비선호동 저층이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포기하는 세대가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갑천 이블록 트리플시티 엘리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국민주택으로 분양했던 84A 같은 경우는 230대 1, 84B도 106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요. 8호 초가분, 민영으로 분양했던 8호 초가분 같은 경우는 128대 1, 122제곱미터가 153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다 보니까 저렴한 아파트 가격이 특징이었죠. 119 같은 경우가 우미린 트릭쉐이드 84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이 됐고 84 같은 경우도 둔산 더샵 엘리프의 59 가격보다도 저렴한 가격에 분양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요.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72세대 모집에 12,700개의 통장이 사용됐습니다. 갑천 1블록이 2020년 하반기에 166세대 모집에 25,000개의 통장이 사용된 거에 비해서는 통장 사용 개수가 확실히 적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규제지역이었죠. 규제지역이었다 보니까 무주택 세대 주만 청약이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무주택 세대 원도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는 인기가 좀 낮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 하락기에 있다 보니까 추후 아파트 가격을 걱정하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민영은 402세대 모집에 34,000개의 통장이 들어왔는데요. 갑천 3블록 분양 당시 2018년입니다. 당시에 13만 개가 넘는 통장이 들어온 거에 비해서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통장이 들어왔습니다. 최근 분양단지 중에는 가장 높은 성적을 보인 건 사실이긴 하지만은 2018년 당시에 긴 하락기가 끝나고 상승기에 접어든 때와 다르게 현재는 높은 상승기가 끝나고 이제 하락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조금 청약에 주저하셨던 분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12월 31일까지 정당 계약일입니다. 포기하는 분들 없겠죠. 아파트 가격, 이 가격이 다시 올까요? 오지 않을 거라고 보다 보니까 웬만하면 계약을 하시는 걸로 추천드리고요. 하지만 계약에서 떨어진 분들이 많이 생기겠죠. 이런 분들은 추후를 대비해야 되고 추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추후 대형 아파트 분양 지역인데요. 공공분양과 민영으로 나눠서 준비를 했고요. 시간 관계상 이번 편에서 공공분양만 설명드리고 다음 편에서 민영분양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인근 지역 아파트보다 저렴한 분양가가 장점이죠. 그리고 입지도 나쁘지 않은 곳들이 좀 있다 보니까 잘만 선택해서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많이 남아있는 것들, 소재지 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한참 남아있다 보니까 이번 편에서는 뺐고요. 민영 분양 같은 경우는 설명드릴 것들이 거의 재개발, 재건축 중심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구역 들은 이제 곧 내년에는 분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안 우린 트리쉐이드 같이 도안 도시개발구역으로 발표되는 곳들도 있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도안 도시개발구역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한꺼번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우선 공공분양 단지부터 한번 쭉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동 2구역입니다. 면적이 10만 7천 제곱미터고요. 총 1782세대가 분양합니다. 이 중에 공공분양이 1130세대인데요. 하지만 1130세대가 다 분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대동 2구역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한테 우선적으로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다 보니까 이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고 남은 양이 공공분양에 들어오다 보니 일반 분양분은 굉장히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상 35층으로 지어지고 총 13개 동으로 지어집니다. 공공분양으로 분양되는 1블록 같은 경우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동역과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대동역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철도 1호선역인데요. 추후에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역과의 환승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니까 교통면에서는 더블 역세권 범주에 속하고 대전 역세권 지구의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개발 계획들도 속속 발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쪽 대전 역세권 지구의 개발로 인해서 인근 지역에 파생되는 효과는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대전 동구에 위치하고 있지만은 대동 2구역 가장 빠를 것으로 보이는데 통장 점수가 높은 분이라면 놓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효자구역입니다. 읍내동 1구역인데요. 예전에 굉장히 크게 개발이 됐다가 현재는 1, 2단계가 나뉘어서 개발이 됩니다. 입지면에서는 관심이 굉장히 떨어지는 대덕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 인기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요. 앞으로 여기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가 이전이 되고 한다면은 길만 건너면 유성구다 보니까 지금보다 입지는 좀 나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공공분양 1296세대 1620세대 중에 1296세대가 공공 분양하는데요. 이쪽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역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원주민한테 공급되고 남은 양이 공급됩니다. 이거보다는 적은 양이 공급될 것으로 보이고요. 총 11개 동으로 지어집니다. 초등학교가 회덕초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멀게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보이고, 인근 대전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인근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게 단점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죽동이지구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주택의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려고 죽동이지구가 발표가 됐는데요.
면적은 굉장히 넓습니다. 84만 제곱미터 가까이 되고요. 하지만 세대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6,604세대를 현재 예정을 하고 있고요. 2025년에 착공이다 보니까 분양이 아마도 2025년 정도에 분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면적 중에 주거 면적이 차지하는 게 33.5%에 불과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세대가 공급되지는 않지만은 육동 2지구의 관심은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인근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 들어와 있고 도시개발 혹은 택지개발로 이루어진 곳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도시 구성이 잘 돼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육동 2지구도 보시게 되면 주거지역이 한 4군데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획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짜임새가 있는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이고, 세종 유성간 BRT 노선에 BRT 정류장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대전 도시철도 1호선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요. 전체적으로 도시 개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관심이 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구성 2구역입니다. 구성 2구역은 총 2,602세대가 분양합니다. 그 중에 공공분양으로 2,026세대가 되는데요. 여기도 1블럭과 2블럭으로 나뉘어서 지어지고요. 공공임대가 576세대가 있는데 대부분 2블럭에 물려 있습니다. 구성 2구역 같은 경우는 인근 지역이 재개발 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보다 주거 환경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대전 역세권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그리고 트램 2호선 광역철도 이런 역과는 거리가 있긴 하지만은 대전 역세권과는 상당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죠. 대전 역세권 앞 대동 2구역 설명드릴 때처럼 말씀을 드렸지만은 개발이 활발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대전 역세권은 획기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이고 일자리도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쪽 구성 2구역이 아무래도 대동 2구역보다는 교통면에서 약하다 보니까 조금 인기는 떨어질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분양가 상한제 구역이고 하다 보니 인근 재개발 구역의 분양가보다는 확실히 저렴하게 분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 청약에 떨어지시거나 아니면 계약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준비해야 될 공공분양 구역들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에는 민영주택, 재개발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민영주택 분양 지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